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제가 BJ 철구씨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BJ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한테 진영별로 어떻게 유불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반감을 가지고 소수자 약자를 혐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BJ들이 실제로 있고, 이들이 청소년 청년들한테 우상화가 돼 있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BJ 철구씨 딸 초등학교 입학 반대에 나선 학부모, 이런 보도가 나왔죠. 한마디로 최근 논란이 됐던 BJ 철구씨와 아내 외지래씨 딸 초등학교 입학에도 논란이 이어진 건데요. 한마디로 맘카페에 BJ 철구 딸이 간다는 초등학교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모 사립초등학교 SNS에 철구 딸 입학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BJ들의 언행으로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나쁜 사상과 언어가 전해지는지 알고 있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대다수의 반응은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공감한 건데요. 해당 학교 측은 철구 딸이 입학한다는 학교는 본교가 아니라며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자극적인 BJ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런 BJ들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 언급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늘 주장해왔습니다. 언급 안 한다고 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수요는 기성세대들이나 이런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문제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가지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에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여기도 수익관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밀고 있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댓글이 5,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반대하는 부모 마음 100번 이해한다. 방송을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깜빵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김길태씨 성폭행범 세레머니도 하고, 무슨 5.18 폭동, 노무현 전 대통령님 조롱하는 그런 방송도 하고, 단순히 이게 무슨 진영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특히 청소년들한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극적인 방송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2의 철구를 꿈꾼다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 중에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착하고 순해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이 이런 일베 성향의 BJ들, 유튜버들을 알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누가 지겹다 하더라도 이들의 심각성은 꾸준히 알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부인 김건희씨 통화 내역 공개가 된 게 박은정 담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도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감찰위에서 윤사당 검찰의 제19 감사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인데, 이걸 두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짠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심지어 그걸 옹호하고 있는 언론까지 비판을 했고요. 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특히 국회에서 독보적으로 개인정보법 관련 활동을 해온 이재정 의원이 자신있게 알려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조국 전 장관 수사 땐 그럼 왜 그렇게 입 다물고 있었냐? 이들은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에서는 조리돌림하고 후벼 파고 여기저기 계속 보도하고 그랬었죠. 한동훈에 대해선 참 염치 없다고 비판했고요. 이재정 의원의 아주 속 시원한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초선 장경태 의원도 앞장섰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독립운동 시끄러우니까 친일하자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한 개혁은 변화가 없고 옳은 길은 본래 소람스럽다고 얘기했는데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은 스스로 활용 가능한 모든 특권을 선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맞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법무장관 할 수 있나? 검찰개혁은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친일 매국노들의 논리가 바로 그거였죠. 독립운동에 반대하고 변절했던 수많은 친일 매국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온 겁니다. 여전히 윤석열 측 보세요. 저렇게 징계위원 명단,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방어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님한테는 왜 그랬습니까? 방어권 보장 제대로 했습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검찰 우월주의, 검찰 유일주의입니까? 자기네들은 다 되는 겁니까? 심지어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 알려달라고 한 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공정성 타령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징계위 선택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저런 윤석열의 요구는 수험생이 면접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지금 저렇게 윤석열 측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이 학교 면접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씨 세상 참 편하죠. 이 모든 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걸 지금 막으려는 겁니다. 주호영씨 또한 공수처법 폭거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법이 폭거라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 권력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견제할 기구 없대매요. 공수처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정비될 거라며요. 근데 갑자기 4년 만에 정권 바뀌니까 이게 무슨 폭거가 되는 겁니까? 유승민 씨도 과거에 공수처 반드시 만들겠다고 검찰 개혁에 다들 대선 때만 하더라도 한 목소리 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게 폭거가 되는 거죠?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지금 친문무죄가 있습니까? 반문유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문이에요. 근데 그게 반문유죄가 됩니까?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박근혜 씨를 욕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잡혀가는 게 박근혜 씨 욕해서 잡혀가는 겁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당신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유죄인 거죠. 지금 처벌받은 사람 중에 친문은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저렇게 따닥따닥 밀집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 보면 심지어 나이가 다소 어린 김남국 의원한테는 저렇게 손가락질도 하고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나오기도 하는데 얼굴을 막 들이밀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회의장에 들어와서도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회의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누구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저렇게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법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에 따라 무산이 됐는데 통과가 어려우냐? 아니다. 90일 이내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데 제적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 안건조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히든 히어로가 있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합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여당 3명과 최강욱 대표가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떴죠. 이렇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까지도 통과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도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것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서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결하면 12월 10일에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회기를 넘겨서 바로 임시회를 열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11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월 10일이나 11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는 국회의장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후퇴 없는 추진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진짜 문턱까지 왔습니다. 최근 정철 카피라이터 작가님이 1인 시국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 정철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속한 어딘간 조용하고
또 특별히 속할 곳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1인 시국 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 메아리가 모여서 함성이 될 때까지, 그 서초동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닥치고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이 포스터도 있는데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검찰개혁 함께 변화를 추진해 간다고 생각하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는 한 그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